안녕하세요. 현실 생활에서 누군가가 무턱대고 이런저런 요청을 제시할 경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이나 규범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마땅히 거절해야 옳겠죠. 하지만 그 안에 정의나 대인관계 혹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노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고 낭패감을 주지 않으려면 거절할 줄 아는 예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른바 거절의 예술이란 흑백이 분명한 내용을 이도저도 아닌 해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동시에 어떤 상황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고도 분명하게 상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곡하게 거절한다고 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사과할 필요 없이 노라는 메시지를 제스처로 강조해 보는 것도 좋지요. 거절의 이유를 설명할 경우 상대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에게 자신이 거절하게 된 고충과 미안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태도, 온화한 말투, 동시에 거절했다고 해서 상대 자체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요청을 거부한 것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꾼인 후백의 거절술이 있습니다. 수나라 문제 시절 후백이라는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미뿐 아니라 인생의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는 그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는데 재상 월국공 양수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후백은 양수의 초대를 받아 그의 관저에서 한바탕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찌나 재미가 있었던지 양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후백이 양수의 관저를 나설 때는 이미 해가 뉘어진 상태였습니다. 관저 대문을 막 나서는 순간 후백은 양수의 아들 양형감과 맞닥뜨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양형감은 후백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노라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후백은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배가 잔뜩 고팠던 모양인지 아침부터 먹이를 찾아 들판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 누워있는 고슴도치를 보고 호랑이는 이게 웬 떡이냐며 쾌재를 불렀지요. 하지만 한 입에 고슴도치를 꿀꺽 삼킨 호랑이가 미처 맛도 보기 전에 고슴도치가 가시를 바짝 세우자 호랑이는 코가 뚫린 채 아프다며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도망친 호랑이는 크게 놀랐던 모양인지 커다란 상수리나무 아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 뒤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는 여전히 허기를 참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봤는데 털이 숭숭 난 모양이 마치 방금 전 잡아먹으려 했던 그 고슴도치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호랑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야! 오늘 아침에 내 아비를 만났는데 이제는 내 놈까지 만났구나. 아직 배를 채우지 못했으니 부디 집으로 돌아가게 길 좀 비켜주거라. 그제야 양형감은 이야기 속의 상수리 열매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던 바람에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다니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양형감은 후백에게 급히 사과하고 얼른 귀가하도록 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한 후백의 기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막강한 권력을 후드리는 양소 부자 앞에서 천하의 후백도 마냥 제멋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지만 재상 아들의 요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던 후백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전달한 것이죠.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웃고 말았을 가벼운 이야기였기에 양형감 역시 후백의 무례함을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절도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완곡한 표현을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